네,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타로를 가르치고 있는 제이이고요. 타로 마스터 제이입니다. 그리고 주로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경우는 주로 현업 타로 상담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교육을 했고요. 레벨 1단계 같은 경우는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그 후속 강의 제가 원래 진행하던 프로용 현업 상담사용 또 강사용 강의 같은 경우 강의당 수십 시간 뭐 지금 시간의 바퀴도 한 60시간 정도 되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 하면은 한 5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사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지간한 대학 강의보다도 좀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컨텐츠가 풍부해요. 타로가 78장밖에 안 되지만 이 78장을 통해 인생을 설명하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 타로 마스터의 영역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는 유니버셜 웨이트 그 기초 강의를 시작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출발할 때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이커넥트에서 뭔가 명절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일날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커넥트는 사주나루입니다. 사주나루 이제 전신 본사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원래 웨이트 강의를 초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지금 저의 좀 많은 제자 선생님들이죠. 제자 선생님들께 인사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동향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2024년도를 맞아서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어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제가 그 어플 이미지들을 좀 불러왔는데 보자. 제가 있었던 순서대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운세세븐과 타로살롱은 유토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이중 플랫폼입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제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회사들 보시면 업계 주요 메이저 플랫폼들입니다. 다른 어떤 굉장히 자잘한 플랫폼들은 많아요. 자잘한 운세 사이트는 많아요, 선생님. 우리 업계가 사실은 지금 규모로 따졌을 때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업계 규모거든요. 보죠. 운세 상담 플랫폼만 따졌을 때. 주요 운세 상담 플랫폼의 규모만, 매출 규모만 봐도 거의 1,000억에 육박해요, 이미. 그러니까 1, 2년 이내에 1,000억 원을 가뿐히 돌파할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규모가 상당하죠. 홈카페 같은 경우는 전신이 힐링 운세예요. 힐링 운세였고 본격 홈카페로 자리 잡은 건 한 7, 8년, 7년 전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홈카페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건 정말 좀 압도적으로 볼륨업 하기 시작한 건 완전히 리뉴얼을 하면서 제 기억에 이제 상담사별 요금제 자율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홈카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800원부터 1,300원 사이로 바뀌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상담 가격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30초당 1,000원이었어요. 인기 상담사든 신규 상담사든 무조건 30초당 1,000원이었어요. 이걸 이제 홈카페에서 800원부터 1,300원 능력 있으면 유지하겠지. 이렇게 플랫폼에서 자율화하고 개방하고 자유 경쟁 시장을 이끈 게 홈카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리지널보다 더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업계 1위니까요. 나름의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1위 회사인데 홈카페 때문에 바뀐 게 참 많죠. 우리 업계 많아요, 선생님. 많은데 우리 업계에서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할 만한 회사는 사주천궁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우리 업계를 사실상 이끌었죠. 그리고 사주천궁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커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특히 오늘 상담하시려는 선생님들 또 상담사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입점에도 전략이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가 잘 안 돼서 나와지는 경우는 다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규정상.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1개월 그리고 길게 잡아도 3개월 안에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자리를 잡고 그 이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뜨면서 자리를 잡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선생님. 역전을 하거나 뒤늦게 뜨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선생님.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제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뭐 레드를 달거나 좀 뭐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와 계시는데 뒤늦게 한 6개월 뒤에 떴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단골 내담자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오는 단골 내담자 즉 어떤 사람 인연운이 따라주면서 내가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도 유입이 되는 한마디로 어떤 운의 흐름이 나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드물게 내 어떤 실력과 맞물리고 상담 능력이 그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좋은 사이클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초창기 보통은 1개월, 길게 잡아도 3개월 안에 반드시 인기 상담사 라인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플랫폼들 중에 내가 어느 플랫폼에 들어가야 될까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플랫폼이 있을 거고 내가 가야 하는 플랫폼이 있을 거고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곳이 내가 성공할 곳인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인가? 이게 다 다르죠, 선생님, 절대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 제대로 된 어떤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퀄리티도 선생님 제가 보장을 할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용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니버셜 웨이트의 기초 강의는 5시간에서 7시간 이내에 컴팩트하게 진행되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는 이건 어떻게 하는 카드고 어떤 카드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고 물론 그 과정에 왕초보부터 굉장히 뭐 10대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두루두루 쉽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프로용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입문자용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타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타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용기를 얻고 굉장히 지금 나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현업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워낙 많이 했는데 제가 한동안 영상에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플랫폼에 가야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첫 번째로는 나의 나이예요. 상담하시려는 상담사 선생님의 나이예요. 나이인데 사실은 어떤 플랫폼이고 나이 불문하고 가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떤 음성이 연륜이 있느냐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젊고 나의 마인드도 젊고 나는 20대 젊은 사람들하고도 20대스러운 코드로 잘 대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젊다 그러니까 내가 20대다 아직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담들이 감당이 될까? 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입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선생님. 내가 나이가 20대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주나루 그 다음에 사주나루를 제일 추천하고 그 다음에 홈카페와 천명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뭐 타로 살롱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주요 플랫폼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20대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곳이 사주나루고 두 번째가 홈카페와 천명이에요. 내가 20대인데 감당키 어렵다 하는 곳이 사주천궁입니다. 좀 제가 이건 어떤 평가가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거꾸로 선생님 내가 나이가 50대 이상입니다. 60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에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요, 선생님 가능하다면 저는 사주천궁을 가장 권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홈카페와 천명을 권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0대랑은 반대죠. 마지막으로 사주나루를 권해요. 그러니까 운세7은 제가 여기까지 4대 메이저 플랫폼을 하는데 운세7이랑 천명이랑 규모가 지금 비슷해요, 선생님. 2024년 기점으로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운세7은 천명이나 홈카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근데 지금 전화 운세 플랫폼 3대 4대 메이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선생님. 내가 20대다. 내가 사회 경험이 20대다. 그러면은 사주나루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홈카페와 천명을 보세요. 내가 5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주천공을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이 홈카페, 천명, 마지막으로 사주나루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약점을 보이는 거죠. 좀 극명하게 반대되는 플랫폼이에요, 선생님. 또 한 가지 다른 거 설명드리기 전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봤을 때 저는 제가 강사고 업계 제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별 또 운영진의 성향, 그다음에 관리팀의 성향, 그리고 내지는 어떤 플랫폼 내담자들의 성향, 그리고 어떤 플랫폼 관리자보다도 제가 훨씬 더 깊게 알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현존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사주천궁과 사주나루예요. 사주나루는 지금 업력이 5년 가까이 되어가는 회사고 지금 사주천궁 같은 경우는 뭐 10몇 년 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오리지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리지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전에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내담자들이 사주천궁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플랫폼마다 주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담 주제가. 사주나루 같은 경우에는 한 7%, 한 90%가 좀 작게 잡아도 90% 이상이 연애 상담, 재회 상담, 애정 상담, 상대방 속마음 이런 어떤 주로 연애와 관련된 20대와 30대의 연애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절대 다수예요. 이 사주나루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떤 직장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다이렉트로 내가 직장운이나 신년 운세가 궁금해서 오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비율이 연애와 속마음, 연애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다가 신년 운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나루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MZ의 연애 상담에 중점화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MZ의 문화, MZ입니까 선생님? MZ 세대의 문화, 그리고 MZ 세대의 어떤 스타일, 요즘의 분위기, 어휘 단어, 그리고 내가 꼰대스럽지 않은 마인드, 오픈 마인드죠 선생님. 뭐 예를 들면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같은 20대나 30대라면 상당히 공감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제대로 된 어떤 거기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딱 집으면서 내담자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과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특히 뭐 여기서 40대라면 사주나루가 좀 상담에는 수월해요, 선생님. 내가 MZ 젊은 세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편안한 상담,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엄마식의 스타일이든 아니면 언니식의 스타일이든 어떤 요즘에 20대, 30대의 연애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맞춤 솔루션, 어떤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딱딱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 타로 리딩이 가능하다면 사주나루가 수월해요. 왜냐면 우리 업계 상담사들 사이에서 내담자들 중 가장 순한 맛을 자랑하는 곳이 사주나루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리딩이 좀 차이가 있거나 좀 리딩에서 어떤 불만족이 있다거나 여러 어떤 뭐랄까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사주나루 내담자 분들이 정말 순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가 팀장님들을 많이 아는데 가장 다정하고 뭔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친절하고 순한 분이실 수 있나? 우리 상담사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느껴진 분도 역시 사주나루 팀장님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트하고 존경한다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상담사 선생님들 제자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되게 찌들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다들 선생님 한가락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말에서 안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제 얘기에 빗댔지만 일부러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들 너무 깍듯하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타사 이제 운영진이나 이렇게 여러 대회 보면 그냥 딱 첫 마디부터 진짜 상담사한테 피곤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진짜 이제는 회복이 안 되겠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쳐 있는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보는 내가 다 지칠 정도로. 근데 와, 저도 이제 예전에 순수함을 참 많이 잃었다는 자괴감을 참 많이 느껴요, 근래 들어서. 근데 그걸 많이 느끼게 해주신 분이 나루 팀장님이세요. 홈카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버라이어티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한 50대까지 다양하게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보편화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대가 많이 있고요. 30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나이가 든 내담자들도 그래도 꽤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근데 주류는 MZ세대예요. 여기도. 사주나루는 거의 절대 다수가 MZ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20, 많으면 30, 요 정도. 근데 20대가 정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주천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내 내담자들은 젊은데 하실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사주천궁 내담자의 어떤 절대 다수는 다른 이미 잘 보는 정말 상담 스킬이 뛰어난 분들을 두루 다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인생 내공으로 어줍잖은 조언을 했다가는 오히려 내담자한테 훈수 듣는 곳이 사주천궁이라 타사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사주천궁에서 불러줘도 가지 않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곳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이 사주천궁을 주름 잡고 있는 그 터줏대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찐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의 상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제대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 내담자들 층에 의해서. 근데 쌤도 작년에 사실 너무 빠르게 성과를 냈고, 쌤이 한 반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사주천궁에서는 자명을 반년만 보유하고 내보냈어도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왜냐하면 사주천궁 같은 회사는요, 기존 선생님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겪는 피로감도 되게 커요. 이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어떤 고여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어떤 새로운 질문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조언을 얻고 싶어도 어지간한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꾸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슈퍼 루키죠. 그러니까 신규 상담사들 중에 되게 유달리 작년이 괄목할 만한 신규 인기 상담사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작년에 신규 상담사 중에 톱은 별아라 선생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건 아닌데 그냥 언급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 별아라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3월 달에 들어오셔서 요번에 이제 5명 추가로 찐 상담사 될 때 같이 올라오셨으니까 아마 최단 기간 달성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찐 상담사를. 근데 이 사주천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최소 1명씩은 그 정도의 상담사가 나와줘야 플랫폼에 대한 피로도가, 내담자 피로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그분께 상담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아서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물이 자꾸 들어와줘야 그게 기존 선생님들께도 다른 어떤 플랫폼 자체에도 오히려 활기를 불어 넣어줘요. 제가 설사 짧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자꾸 심어주고 그 사이클을 회전하는데 어떤 원동력이 된다면 그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런 상담사들이 신규 인기 상담사, 즉 어떤 완전 신규로 들어오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타사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천궁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주천궁이라는 회사는 좀 이게 타사의 치명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타사 인기 상담사나 어떤 입지 있는 상담사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혹은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과감 없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증된 인기 상담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새로운 물을 유입하는 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미래나 어떤 확장성이나 어떤 내담자들을 생각하면 자꾸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활기를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마케팅 전략보다도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돌아가서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곳이고 내담자들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상담받아온 곳이고 또 상담 선생님들의 실력이 뛰어난데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제가 50대가 넘어가고 인생 경험 연륜이 있다면 사주천공에서 메리트를 발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플랫폼에서의 어떤 상담 질문, 대체적인 질문들과 조금 결이 많이 달라요.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이혼, 그 다음에 가정, 자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도 20대니까요. 재혼이래. 재회죠. 선생님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끽해야 삼각관계. 선생님 그 남자가 새 여친이 생겼어요. 요 정도인데 지금 40대 넘어가면은 절대 다수는 가정이 있거든요. 가정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비밀 상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경우에 연애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의외로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타로만 잘하고 상담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비를 겪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가치관 문제예요. 가치관. 어느 플랫폼을 가나 이러한 가치관 충돌은 하실 거예요, 선생님. 어느 플랫폼을 가나 그러한 상담은 많아요. 내 가치관에 빠지지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상담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플랫폼이 굉장히 뭐랄까 플랫폼 운영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유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본업으로 삼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했을 때 오는 어떤 내적 갈등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느 플랫폼에서든 못 이기는 분들,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자주 봐요, 선생님. 손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만큼이나 이 가치관 충돌 때문에 울며 억지로 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쌤은 그런 거는 없는데 쌤도 한 2년 전에는 불륜 상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지에 이렇게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초발심에 너무 많이 지치고 일종의 저 역시도 선생님 삼각관계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또 제가 제 두 번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헤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사랑을 해서 일어난 경우도 아니고 그냥 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 가정을 깨고 싶어. 이런 경우는 제가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제가 이제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저 역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쟤 저랬잖아. 쟤 그렇잖아. 이건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있는 그대로 어쨌든 나를 선택해서 찾아온 분이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 사람이 설사 정말 잘못된 일을 내 기준에서 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현명하고 내 판단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나 자신을 넘어서는 나의 역량이라는 거기도 해요, 선생님. 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되게 큰 일이거든요, 개인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담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좀 짙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그걸 간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우리 업계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따라 다른데 플랫폼 상담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그런 어떤 나와 가치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너무나 단호한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마인드 사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 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 교인인데 선생님 내가 점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로 상담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하는 것만큼이나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현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내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는 일에 이게 수입까지 따라오면 너무 금상첨화다. 근데 내가 수입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큰 애로라고. 애로예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좋아서 달려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도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내담자에 대한 진실성과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단순히 난 돈을 벌 거야 하고 뛰어들어야 될 영역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고민과 어떤 사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을 하고 타로를 통해 진실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상담에 있어서 손님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 너무 돈만 보고 오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상담을 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봐도, 선생님 저는 뭐 홈카페는 상담사들 다 벤츠 이클 탄다면서요. 선생님 무슨 차 타세요? 저는 경차 탑니다, 선생님. 경차. 제가 여기 업계에서는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그래도 여기에 선생님 월천 버는 제자들만 수십 명인데 저도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또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나 역시도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탈과 보상의 의미로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러지 않고 교육이나 어떤 다른 곳에 투자하고 베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젊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고요. 첫 번째, 내가 아직 충분히 젊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건방 떨지 않기 위해서예요. 건방 떨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은 저의 제자 선생님들과 내담자에 대한 감사함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과소비해서 과시하지 않는 것. 그냥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키고 오히려 투자를 해서 선생님들께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선생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들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있잖아요. 고부 갈등이나 자식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저처럼 좀 젊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고 상담해봤고, 제가 절에서 자랐으니까 할머니와 어른들과 너무 친밀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따라 내가 젊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내가 20대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제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인데 대뜸 내가 이 플랫폼이 좋으니까 들어갔다가는요, 선생님 너무 많이 휘둘려요. 내담자들이 워낙에 강성이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요, 선생님 다른 사이트에서 경험을 쌓고 와야 돼요. 철저히 쌓고 와야 돼요. 최소 1, 2년은 제대로 쌓고 내가 농익은 상담사가 됐을 때 도전해 보는 것이 맞다. 다만요, 선생님 내가 40대 이상 60대다 이러면 타사보다는 사주천공이 맞으실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연령대 혹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내 지혜와 현명함을 공유하려는 차원이시라면 저는 사주천공이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어떤 강사로서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홈카페인데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이제 상담사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어디가 상담사들이 돈을 벌기가 쉽고 편하다고 제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예를 들면은 사주천공은 타사보다 상담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같은 1,300원 상담을 해도 사주천공이 타사보다는 많이 주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사주천공을 들어가야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그만큼 어떤 회사에 돌려줘야 될 다른 것들이 있고요. 노력으로서 보상해줘야 될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사주천공에서 잘 될 상인가, 사주나루에서 잘 될 상인가,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사주천공이 정산 비율이 높다는데 사주천공에서 10시간 하는 사람이고 사주나루에서 100시간 하는 사람이면 사주나루를 가는 게 맞죠. 큰 차이가 아니니까요, 정산 비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작은 것보다는 멀리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플랫폼과 어떻게 맞춰서 좀 멀리까지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제가 말이 헛도는데 멀리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좀 더 편안하면서도 좀 더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홈카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업계에서 상담사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홈카페예요. 그래서 홈카페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지금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선생님이 월등한 상담 실력, 타로 실력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톱 자리를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주천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선생님 나는 야심도 크고 꿈도 크고 포부도 큽니다 했을 때 가장 빨리 톱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쉬운 루트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주나루와 천명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운세세분을 배척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자주 분석하는 회사들이 여기까지라 그런 거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쉽게 대박 날 수 있는 곳은 사주나루와 천명입니다.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과 많은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같은 실력과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어디가 가장 성공하나요? 물어보면 사주나루예요. 혹은 2등은 천명. 그만큼 홈카페 역시 상담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강성이에요, 선생님. 강성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상당히 자리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주천공과는 다른 의미예요. 사주천공은 사실 신규 상담사 코너를 따로 분리를 확연하게 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담사 누구가 왔구나, 상담을 해보고 싶다까지 오게끔 시스템을 짜놓은 것이 사주천공인데 홈카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가 2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두 명 두각을 드러내요, 선생님. 한두 명. 그리고 홈카페의 정책 자체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의외의 인물이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면접 필터링을 통해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두각을 드러냈을 때는요, 선생님 좀 더 밀어주고요, 확실하게. 또 아닌 경우에는 기다려주고 제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홈카페. 사주나루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제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주나루는. 사주나루도 오래 기다려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여기도 3개월 안에는 자리를 잡아야 가망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이 회사들 중에 지금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런 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쉬운 순서대로 말하자면 그래도 사주나루가 그러니까 상담사의 문을 많이 개방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홈카페도 정말 어느 정도의 상담 실력과 타로 실력이 있으면은 무난하게 일단은 오픈은 해주는 정도예요. 사주천공도 옛날에 비해서는 새로운 어떤 분위기 유입을 위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도 특강 상담을 수강을 한다든지 혹은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루트를 타야 되는 경우라서 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이 천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슬슬 이제 다시 뭔가 회복세에 드는데, 오히려 상담사 120명이 잘려 나갔을 정도로 이제 그 조직을 타이트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신규 상담사 유치를 하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운세세분 같은 경우도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스튜디오비, 입점비 비슷하게 촬영비가 있어요, 선생님.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담 실력이 있다면 운세세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메이저 플랫폼 중 한 곳입니다, 선생님. 운세세분 출신 선생님들이 드물게 홈카페나 사주나루로 가시는데 대체로 이제 사주천공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는 추세예요. 이거는 페이 지급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율적으로 좀 더 높은 회사들로 이직을 하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운세세븐 타로살롱 입장에서는
자꾸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상담사 유출은 상당히 커요.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운톡닷컴에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요. 그래 자꾸 메이저 플랫폼으로 유출이 돼요. 이건 아무래도 작은 회사가 가지는 콜수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커서 좀 경쟁 시장이 자율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컸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사실은 두 개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는 플랫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선생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사에 절대 찌르지는 않아요. 당연히 선생님 원래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건 다 업보예요. 선생님도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고 싶다면 그게 나의 업보가 우리가 왜냐면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타 상담사든 내담자든 그게 누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 업보는 반드시 응당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올 훗날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도 이건 해야 될 말이다 했을 때는 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은 반드시 배려받아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뭐 이중적으로 일하는 건 많은데 알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홈카페 사주천공 같은 경우는 사주나루에 등록하는 상담사들이 워낙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들은 건데 필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만약에 이중으로 하고 있다면 되게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그 타사에 우리 회사가 아닌 타사에 의심 인물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본다든지 지금 그렇게 구조를 짜고 워낙 이제 이중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중 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자 선생님들께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권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너무 콜이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른 플랫폼으로 한번 가보자 권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워낙에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을. 근데 이게 플랫폼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속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얼핏 듣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신규 상담사로서 손님 유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게 좀 두드러진다 하는 곳이 1000명과 사주천공이에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사주나루와 홈카페의 신규 콜 수가 타사에 비해 분석해 보면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상담사 선생님들이 콜을 꽉 잡고 있다는 거고 사주천공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이 지금 그 정형화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주천공은 어떤 탑 라인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 라인업은 당연한 거고 내가 신규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신규 콜 수가 상당히 타사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사도 적은 건 아닌데요. 제가 선생님들 한 해 갈수록 선생님 콜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외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한 달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현상인데 기존 어떤 그냥 돈 3만 원을 쓰더라도 좀 입증된 사람한테 쓰고 싶은 심리죠. 예를 들면은 신규에 대한 갈증이 크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사주천공은 여러 의미로 신규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신규가 눈에 띌 수 있도록 많이 해둔 장치가 있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1000명도 선생님 신규 상담사가 인기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신규가 그래도 콜수가 많이 돌아오는 건 사주천공과 1000명이 좀 강해요. 그리고 사주나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복불복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뜨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사주나루는 제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선생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만 타면 신규 인기 상담사가 되는 건 대박이 나고 붐이 일어나는 건 쉬운데 그게 아닌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콜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홈카페 같은 경우도 정말 인기가 있으면 몰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콜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 무관하게 콜을 받는 건 천명과 사주천궁이 그래도 쉬워요. 사주나루와 홈카페는 어떤 의미에서고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그게 실력이 타로든 상담이든 공감이든 셋 중 하나에서라도 실력이 있어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셋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어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특징적으로 사주천궁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내가 거기서 그 내담자의 사연에 제대로 된 어떤 코칭을 하기 힘들고 오히려 약간 내담자한테 휘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내가 반대로 연령대가 너무 높으면 어떤 젊은 플랫폼에 갔을 때 젊은 친구들의 어떤 가벼운 이야기들에 내가 지극한 공감은 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별 특징과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담하면 참 좋죠, 선생님.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3개사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담료가 다 되면 끊겨요. 그리고 사주나루나 사주천궁은 아예 후속 질문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홈카페는 비밀 글을 문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편이고, 천명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너무 많은 회사예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담이 끝났는데 계속 꼬리 질문을 채팅으로 보낸다든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제자 선생님들이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상담사의 어떤 관리 능력인 것 같고, 선생님 내가 내담자의 어떤 선생님 이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휘둘릴 정도라면, 선생님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휘둘릴 정도라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내담자에게 굉장히 단호해지고 냉정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온몸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밀어내려고 하는 건 내가 약하다는 반증이거든요. 단호하게 대처하고 냉정하고 매섭게 말하는 건 내가 유약하다는 의미예요. 내공이 다져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내공을 갖추고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 연륜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 난처한 상황, 또 손님 입장에서의 필터링 없는 솔직한 발언, 그리고 곤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 또 후속 질문들,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처하면서 내담자도 기분 나쁘지 않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상담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짖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 계속 그렇게 화만 내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강아지는 애교를 피우기도 하고 뭐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어떤 상황을 바꿔가려는 시도를 보여요. 그처럼 선생님 제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복잡하면 이 사람을 회피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 이런 성향이라면요, 선생님 냉정하게 말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자꾸 갈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더 좋은 현명하고 좀 더 나에게 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 내담자에게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것을 무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내담자가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상담사가 여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게 상담 연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연륜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연륜과 지혜, 내공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플랫폼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사주천궁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 왜냐면 내담자분들은 정말 좀 훌륭한 선생님들, 다른 타사 상담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시지만 좀 많이 단련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주나루 내담자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타사 있다가 사주나루 가신 분들 특징이 선생님 여기는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내담자분들이 되게 순하고 따뜻하고 좀 다정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060 상담을 오래 받을수록, 많이 받은 경험이 쌓일수록
좀 실력이 떨어질 때 예민해지거나 내담자께서 혹은 좀 빨리빨리 하지 못하면 답답해 하시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정말 그 상담사가 좋아서 대화를 나누기 오는 경우는 재촉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근데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많이 두고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좀 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플랫폼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나루 같은 경우는요. 좀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사주 나루가 좀 순하냐?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순하니까 더 좋겠네?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예를 들면요, 선생님 사주천공의 내담자층은 굉장히 뭐랄까 여유가 있건 없건 좀 상담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세요. 그러니까 뭐 짧게 단콜이 잘 없어요. 짧은 콜 이게 잘 없어요, 선생님. 대체로 뭐 30분이 넘어가는 1시간 콜들이 되게 많은 회사가 홈카페와 사주천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뭐 3시간 가까이 되는 콜 이런 콜들도 잦다 하는 곳이 홈카페거든요. 그 이 장콜이 장콜을 계속해서 쳐주는 단골 손님이 있으면 되게 상담사 입장에서는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홈카페가 탑입니다. 홈카페는 그런 내담자들이 많다. 사주천공은 최대 상담 시간이 90분인 경우도 있는데 75분이에요. 이건 상담사의 어떤 피로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상담하는 내담자, 편하게 상담하는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주나로 1000명으로 갈수록요, 젊은 내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되게 타이트한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알아가면서 만족하기를 바라는 내담자들의 수가 좀 더 올라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많이 살아보고 좀 여유롭게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빠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MZ세대 내담자분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건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플랫폼에서 되게 장콜에 익숙한 분들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뭐 장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단콜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있고, 내담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장콜과 꾸준한 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전자와 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의 고려 대상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 모두 선생님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은 드리지만,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나를 찾아줄지는 겪어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겪어봐야만 알아요. 저는 홈카페에서도 사주천국에서도 단골은 꾸준하고 콜은 꾸준했어요, 선생님. 그치만 이게 타사에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력이나 입지나 어떤 많은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어디 가서든 사실 잘 될 수는 있는데요, 선생님. 쉽게 옮겨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옮겨서 훨씬 더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저는 옮겨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자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 자리 잡았다는 거는 5, 600, 6, 700, 1000만 원 이상 하고 있는데 타사로 옮긴다? 이건 정말 고려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플랫폼과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연이 있고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있는 자리에서 잘하는 게 현명해요. 왜냐면 회사를 옮겨가려면, 합법적으로 옮겨가려면 6개월을 쉬어야 돼요. 거의 6개월을 거의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 잊혀지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는 수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쉽게 옮기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이직을 생각한다면 회사와 신중하게 상담을 해보고 회사와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런데 내가 기존에 어느 정도 한 500 정도 치던 사람인데, 이게 콜이 진짜 요즘 자주 듣는 얘기인데 단골 내담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콜이 뚝 떨어지고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게 두어 달 이상 오랫동안 장기화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무조건 이직이 답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답 찾기가 어렵다면 이건 무조건 새로운 방향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해주던 게 있는데 거기서 너무 떨어진다면은 타사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꼭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옮기는 게 무슨 뭐 죄짓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다면 이건 분명히 내가 현명한 선택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내 씀씀이가 감당이 안 돼서 여러 이유로 내가 더 욕심나서 뭐 이중 등록을 한다던가 혹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뭐 옮겨보고 싶고 이런 거라면 주의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 경험상 주위에 보면 옮겨가지고 빚 보는 경우가 많이 봐야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좀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업계를 보면 매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100억 미만인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주나루가 홈카페와 사주천공을 따라잡고 있는 형태인데 아마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그만큼 사실은 사주천공의 성장 속도가 기존의 내담자들이 쳐주는 속도가, 기존의 이제 내담자들이 볼륨을 키워줬고 그 이상의 어떤 신규 내담자가 계속 유입이 돼서 단골화 되어야 되는데 그 속도보다 사주나루의 어떤 성장 속도가 좀 훨씬 빠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고, 홈카페 같은 경우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업계에서 어떤 회사가 대우가 가장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여러 회사들 다 좋은데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주나루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팀장님과 대화를 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리스펙트, 존경할 정도로 팀장님이 참 배려심이 많은 분이세요. 제가 아까 선생님 제가 그 얘기 했나요? 3개사 팀장님들이 3분 다 남자분이신데 3분 다 정말로 반듯하고, 제가 평가할 순 없지만 제가 알고 느꼈을 때는 정말로 반듯하고 정말로 성향적으로도 비슷하시고 올곧으신 분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되게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궁 팀장님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고 제가 항상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선생님께 예약을 부탁하면 항상 더없이 친절하게 예약을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팀장님이신 걸로 제가 알죠. 이제 타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되게 배려심이 너무 넘치시는데 어떤 선생님들 모두. 근데 제가 유달리 이 회사는 정말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회사가 사주나루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고, 다만 이제 홈카페는 제가 지금도 이제 친정인데 홈카페 대표님께 지금도 일을 꽉 물고 얘기를 해요. 대표님 하면서 막 일을 꽉 물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개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유달리 홈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참 못한 것 같아요. 좀 선생님들을 위해서 홈카페의 메리트를 어필을 해보라고 제가 한마디로 이제 홈카페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보고 제가 대신 어필을 해드리면 홈카페 대표님이 타는 차보다 홈카페 그러니까 인기 상담사들이 타는 차가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만큼 홈카페 상담사들이 잘 나간다,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홈카페의 매출 규모와 인기 상담사가 됐을 때의 그 매출 수준은 상당하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안정화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다만 그 경쟁을 견디는 게 가장 어려운 곳도 바로 홈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데 그걸 매 순간순간 견뎌야 하는 것이 홈카페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만큼 분명히 쉽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러니까 연봉 1억 강사 혹은 월천 타로 마스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업계에서 월천만 원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게 우리 업계의 어떤 숨겨진 메리트고 그걸 보고 진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럼 명함을 내밀려면 어떻게 얼마나 돼야 되나요? 이게 조금 건방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우리 업계에서 성 뽑는 어떤 정도가 되려면
연봉이 2억을 넘어가면 손꼽는 정도가 돼요, 선생님. 이 타로 업계에서, 상담 업계에서. 근데 1억 정도는 너무 많아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업계에 진입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만큼 우리 저 산업이 많이 활발해져 있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번 주에 되게 바빴던 게 뭐 세무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좀 씨름을 한다고 바빴어요. 타로로 교육 등록을 하려니 전국에 타로로 교육청에 등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생교육 등록 때문에 전국 평생교육 그 교육청 직원들 분들 사이에 어떤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이게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결론은 자,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씁쓸하실 수도 있겠는데 타로가 카지노의 어떤 카지노 딜러라는 직업 업종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상담의 어떤 전문성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지 이건 아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떤 다른 영역 중에 예를 들면 댄스도 학원이고 꽃꽂이도 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타로는 교육청에 의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직업 기술이냐 봤을 때 제가 직업 기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업계 규모가 1,000억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설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교육사님 말씀처럼 이게 점을 가르친다는 거냐, 점 보는 걸 가르친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분명히 아이러니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업계는 이미 어떤 타로나 점술 문화, 운세 문화에 친숙해져 오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범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서 당혹스러움을 겪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죠. 이 운세 상담이라는 건 상당히 매니아틱한 영역이에요, 선생님. 매니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영역이고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 젖어들고 이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일로 우리가 이제 운세 상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아직까지도요 이제 바깥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바깥 외부 대중의 관점에서 우리 타로가 넘어야 할 산과 관문 그리고 넘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 타로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구심을 갖고 거부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를 끌면서 좀 더 새로운 리프레시를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상당히 생각보다 신빙성 있고 관심이 간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있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영역이자 이 일을 직접 리드하는 사람들 또 상담사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앞으로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막연히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산업을 키워가면서 업계의 어떤 리더로서 과연 타로, 점술, 운세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과 소신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타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처와 알고 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분명히 자기가 이끌어가는 업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른다는 답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운영자로서의 마인드와 소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남동생이 있는 복지 시설인데 거기 예전에 팀장님이셨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아냐고. 심지어 여기 우리 시설의 남자 아이들은 자위도 한다. 심지어 자위도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팀장님은 자위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게 복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마인드거든요. 복지 마인드. 걔들이 심지어 자위도 해. 이건 선생님 걔들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추접스럽고 어떻게 보면 외설적이고 난폭한 걸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 지은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게 평상시 말하는 언행 습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K에코에 있었어요, 선생님.
거기 계장님이셨나? 제가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 업무 현장 실습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안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일하시는 어떤 실무 노동자분들이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올 때쯤 거기 계장님이 이제 격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쟤들 쓰면 쟤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쟤들 동남아 애들인데 월급이 너무 많다. 한국 사람이랑 같이 준다. 이게 진짜 문제다. 하면서 막 저런 데서 아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고 너무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집에 돈 보내려고 거기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인종차별이죠. 이 마인드예요, 선생님, 마인드.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상담사들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들은 또 다른 이제 유책이 발생하면 안 되죠. 상담사가 뭐예요? 비밀 유지, 이게 원칙이죠. 이게 내 입이 뚫린 입처럼 조금 더 심한 말 하려고 하다가 참을게요. 뚫린 입처럼 이게 막 선생님 물 새듯이 바람 새듯이 수시로 새는 사람이다. 이건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금 친해지면 걔 이렇잖아 저렇잖아 하면서 내가 알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밀을 폭로한다. 이건 내 스스로 이제는 좀 단속이 필요해요, 선생님. 상담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고요. 첫 번째, 그 아픔이 비밀이라면 더더욱 지켜줄 줄 아는 어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고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라면, 제가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 리더로서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그리고 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라도 이 업계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누군가 감론을 일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밝힐 수 있는 소신, 가치관과 신념,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물쭈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블라블라가 아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정확하게 3차례 이제 투자사랑 얘기를 할 경우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업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운세상담 업계는 절대 위축될 가능성이 없는 시장이라. 그분들 중에 마지막에 저한테 그 투자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상무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 운세 상담을 택했는지.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자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자 직업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은 네이버 엑스퍼트나 다른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운세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향과 메리트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머리로 계산만 하고 산다면 지금의 세상은 없었을 거다. 즉 선생님 뭐 드라마라든지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다든지 유행이 생기고 누군가를 선망하고 동경하고 따라하는 어떤 분위기 문화가 생긴다든지, 뭐 내지는 뭐랄까요, 선생님, 영화, 감성적인 영화 컨텐츠라든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야 맞죠. 이런 건 선생님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예술을 즐기고 유흥할 수 있다는 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거든요. 이거 선생님 예술은 중요한 거고 나에게 힐링을 조금 합리적인 소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 변호사 상담, 세무사 상담,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영역, 여기는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여기는 감성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찬가지로 모두 이성적인 조언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있지 않느냐? 정신과 의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적절한 상담 도구를 통해 현명한 상담의 리딩을 해내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만족을 주고, 또 굳건한 어떤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로 자리 잡아가는 것 역시 이 업계가 이만큼이나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죠, 선생님. 인간이 오로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어떤 호르몬, 감정, 이런 것들은 배척돼야 되는데, 우리가 암이 생기는 이유도 그렇고요, 선생님.
마음이 아픈 이유도, 마음이 힘든 이유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호르몬 체계와 감정 체계에 엮여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제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은 뭔가 무슨 뭐 신이 왕성하거나 혹은 생리 기간도 아닌데 내가 내 가슴이 막 너무 많이 달아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자정이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건 역시 일종의 호르몬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인 거죠.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뚜렷하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성장에 있어서 이 주요한 메이저사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내가 회사 대표기만 하고 업계의 리더로서의 리딩 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업계 상담사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업계 전체가 우스운 사람들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자와 얼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명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수백 명, 수천 명의 상담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배달의 민족처럼 뭐 다른 것처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전속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역시 상담사들을 관리함에 있어 단호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해요. 원칙을 어긋나지 않는 단호함이 분명히 절실하지만 그게 무례하거나 불친절 혹은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사가 새해에는 한 번쯤 더 생각하고 그에 대한 쇄신과 방편을 마련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만큼 회사들마다 좀 더 상담사들이 좀 회사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면 이 회사들이 하는 역할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건 상담사 선생님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곧 상담이죠. 이 영역은 상당히 하드웨어가 알고 싶고 알려고 하면서도 알기가 어려운 게 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에요. 하드웨어는 도저히 알기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에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또 선생님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단순히 책을 보는 것 그리고 단순히 오픈 강의를 듣는 것과 제이쌤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끔 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조만간에 이제 오늘 내일 곧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